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관련해서 훈련 제393호에 따른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교사 한창희라고 합니다. 첫 번째, 22년도에 바뀐 것 중에 하나인 고유명사 중에 외국 학교명이 사라졌습니다. 개정 사유는 영문 입력에 부득이한 경우가 학생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적과 출결 특기사항에서 외국 학교명 등이 다 삭제된 것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각종 자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동안 빠져 있었던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들어갔고요. 중학교 내용인 자유학기 활동사항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추가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학교 내용인 자유학기 활동사항 영역별 특기사항에 대한 삭제입니다. 이건 초등학교급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가 된 상태로 내용이 작년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게 있습니다. 신설된 거는 나이스 시스템, 즉 교육정보 시스템에 있는 학생 주소 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안내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39쪽에 나온 정정할 때 신입생 학생 정보에 대한 수정과 정정에 대한 내용을 명료화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재 경로를 통해서 신입생의 수정, 그 다음에 재학생의 정정 이렇게 구분해서요 명료화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40쪽부터 41쪽에 나온 기태항에 수업 일수와 출석 일수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학생의 출석 일수가 당해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 일수가 아닌 출석 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 재취학, 편입학 등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수업 일수에서 출석 일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 이유는 용어 정비를 했는데요. 용어 정비를 보시면 수업 일수와 출석 일수에 대한 용어가 여기 나옵니다. 수업 일수라고 하는 건 학교의 수업 일수는 현재 192일이잖아요.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 운영 등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10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9일을 줄일 수 있거든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업 일수를 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업 일수에 학생이 진급이나 수료에 필요한 건 수업 일수가 아닌 출석 일수가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용어들이 다시 수정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쪽에 나온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취학, 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42쪽에는 정당한 해외 출국에 대한 면제 후 재취학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학년도와 연도가 분명히 나와 있고 가장 크게 변한 건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 학교에 대한 내용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당한 해외 출국에 인한 면제라는 용어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기재 요령에 나온 데서 뽑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가명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외국 학교명을 입력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요. 정원의 학적관리 방법인데 미인정 유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장기 결석으로 인한 유예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즉 장기 결석 주증 사유가 출결 상황에 나오지만 그 사유로 적게 되는 거죠. 미인정 유학이 아닌 장기 결석의 사유로 명시하게 되었다고 안내드립니다. 43쪽에 귀국 학생의 처리 방법 중에 외국 학교명을 입력할 수 있다는 용어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외국 학교 재학 관련 기재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44쪽에 또 마찬가지로 정원의 학적관리 중보다는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라고 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선생님들의 활용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 미인정 유학 이런 학교명이 다 사라지고요. 장기 결석에 인한 유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명료화하고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학생이 즉 처음 들어오는 취업해야 한 내용인데요. 어디 학교, 즉 외국 학교를 적었었잖아요. 똑같이 삭제가 됐습니다. 예시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예시를 학적 용어인 편입학이라는 용어로 바꾸었고요. 또한 그 학생이 다녔던 학교에 대한 내용도 다 삭제가 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사에도 마찬가지로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시 자료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예시가 있었는데요. 삭제가 아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타항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관련된 비밀 처리 방법 중에 용어들이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지역아동보호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법률도 하나가 아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 학생 관련 법령 해서 나열된 법령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6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 아동의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약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로 연동되게 세부사항을 안내한 것입니다. 49쪽에 나온 출석 일수의 3분의 2가 아닌 수업 일수의 3분의 2라고 말씀드립니다. 49쪽에 보시면요. 학력 인정 대안학 규정한 경우에 성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일수에 대한 내용 중에 용어가 또 수업 일수에서 출석 일수 부족으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출석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그런 고3의 경우가 있었겠죠. 그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수업 일수 중에 똑같이 출석 일수에 대한 것을 용어를 바뀐 게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결석에 있었는데요. 이 보면 21년도에 사항에 있었던 재적학교의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가 아니고 재적학교에서 출석 인정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정확하게 13조, 18조 필요 없는 걸 삭제를 하고 대안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출석 인정 결석 처리들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에 보시면 똑같이 보호관찰소에 관한 내용 중에 인정한다에서 제적학교에서 출석 인정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업 일수, 출석 일수에 대한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 다음 51쪽에 나온 생리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출석 인정 결석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제거하면서 내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밑줄을 친 게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한 부분입니다. 신설된 내용에 아까 나왔던 것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58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0년도, 21년도에 나왔던 원격 수업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교육청 공부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죠. 그런 출석 확인 방법이 실시간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기타 대체 등등으로 학교에서 많이 보셨던 내용입니다. 기재요령 해설에 원격 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부 작성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장기 결석과 기타 수 있는 경우에 특기사항 예시가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리 수술 10일과 감기로 인한 질병 역설 10일 등 예시에서 제시하는 문구가 다름을 사유로 전출입교 간 다툼이 있어 문구 기재 방식은 다를 수 있다. A 학교는 이렇게 쓰고 B 학교 이렇게 쓴다. 우리 학교대로 고쳐달라. 이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쓴 거가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학생 선수 출결 관리가 있는데요. 내용은 전형과 재정 소위하지만 초등만 보면 초등학교 5일과 전국 소년 체육대회 관련된 내용 중에 초과 허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일에 가나 그 다음에 또 가나 된 것을 1번, 2번, 3번으로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국가대표가 아닌 학생 선수의 전국 소년 체육대회 참여 시도 허용 일수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에 추가된 부분은 초미세먼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법령에 따라서 안내가 되는 겁니다. 위탁 학생의 출결 처리 방법도 출석 일수에서 수업 일수 인정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안내 드립니다. 용어가 정비가 된 거죠. 세부 내용은 그거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정한다 해서 처리한다 해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명확화하는 거죠. 여성복지법에 관한 내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학생을 보호한다는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자체로 명시가 되어 온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예시 자료 중에 학생자치의 임원기간이 재임기간이 삭제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필수사항 기재이므로 입력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입력을 해야 한다기 때문에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창체에서 작년 예시자료였던 3월 2일이 추후 3월 1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22년도에는 3월 1일로 재임기간을 안에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오류를 수정한 것입니다. 76, 77쪽에 보면 봉사활동 실제로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21년도에는 법적인 항목을 나열했었다면
22년도에는 번호를 붙여서 체계적으로 보이기 쉽게 했습니다. 또한 5번항에 보시면 교원에 대한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한다고 그다음에 헌혈이 있었는데요. 헌혈은 초등학교 해당하지 않아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유의사항에 보시면 수상 경력 이외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초등학교에 해당 사항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행동특성, 행동을 바꿀 상황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행동특성이라고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에 있는 담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정보 시스템에 그 단계를 수정했습니다. 즉 매뉴얼 현행화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항에 보시면 앞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재취학, 편입학 등에 따른 중복기간을 삭제하는 경우 객관적 증거를 보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정경대장 예시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21년도에 하나만 있던 게요. 22년도에는 5가지 정도로 추가가 됐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이 조금 더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22년도에 보시면 여기 같은 법 시행규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록에 보시면 아동복지법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22년도는 요 노란색 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해서 법이 됐고요. 그거는 현행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훈령 393호에 따른 초등학교 기재요령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